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FE 플랫폼 팀에서 브런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에드워드입니다.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하기 전에 브런치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런치는 글 플랫폼입니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인데요.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글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도서 베스트셀러 제조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프론트엔드 레거시 개선 후기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신입 개발자인 제가 어쩌다 119를 부르게 되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카카오 공채에 입사하게 되어 2022년 3월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브런치 서비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취준 시절 갈고 닦은 기술을 현업 서비스에 적용해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브런치 개발 환경을 탐방하게 되었는데요. 심상치 않는 녀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스코드를 살피다 보면 잘되라 주문을 걸어본다 와 같은 기도 주문 코드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15년도에 작성되어 7년째 투두로 남아있는 주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브런치의 상황을 이와 같은 프로파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브런치는 2014년도에 GitHub에 출생 신고하게 되어 지금까지 기술셋에 큰 변화 없이 서비스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ES3, jQuery의 기술 스택이 계속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처음 만나보는 환경에 좀 당황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배웠던 리액트와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하며 개발 환경을 세팅했습니다. 이후 운영 이슈를 하나하나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다 119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다음 3가지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서 레거시 환경이 제게 어떤 어려움을 줬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용자 행동 수집 오류 대응입니다. 브런치는 사용자 행동 로그를 수집하는 사내 도구 티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티아라에서 잘못 수집되고 있는 케이스를 대응하는 작업입니다. 수집된 오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팀원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시스템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내 위키에서 관련 문서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수집되는 에러 메시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스크립트 파일을 뒤져보면서 발생된 원인을 추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스 코드를 살펴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존 코드들은 ES3, 프로토타입, jQuery에 의존하여 작성되어 있는데요. 우측 코드와 같이 JS 파일 간 임포트, 익스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 객체 윈도우와 펑션의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모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립트 간의 모듈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util 스크립트 파일에서 전역 객체 윈도우에 util 함수를 할당해 줍니다. 그렇게 b.util 스크립트가 실행된 이후 b.article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되면서 앞서 선언한 util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게 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브런치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 모듈이 약 1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콘솔에서 윈도우 .b를 호출해 보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거대한 객체가 출력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서 수집된 에러 메시지의 원인을 추론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모듈이 어디서 호출되고 변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려면 프로젝트 전역을 뒤집어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긴 시간을 거쳐 이슈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UI 미리 보기 개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15년도에 만들어진 글부 미리 보기 화면을 현 UI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며 로컬의 관련 작업을 완료하였는데요. 개발 서버에 빌드되어선 알 수 없는 오류를 만나 아주 고생했습니다. 이는 빌드 시스템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브런치는 제게 너무 생소한 빌드 도구 그런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을 샌드박스, CBT 스테이지에 배포를 했지만 자꾸만 스크립트 경로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브런치는 스테이지에 따라 다른 번들 경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분기 설정을 수동으로 일일이 맞춰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번들 경로에 대한 설정을 개선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런트 설정은 꽤나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 변환 설정, 어글리파이 빌드 설정, 핸들바스, CSS 설정이 하나의 파일에 얽혀 있어 제가 쉽사리 설정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리뷰 진행 시에도 순조롭지 못했었는데요. 기존 코드에는 일관된 린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코드 수정 시엔 인텔리제 로컬 스타일 가이드 설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론 코드 몇 줄만 수정하였지만 코드 리뷰어는 1000줄 이상의 코드 체인지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뷰 과정에서 화면에서와 같이 수정 사항이 발생되어 코드 내용 이외에 코드 컨벤션에 대해 계속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댓글 입력 오류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사내 모니터링 툴에서 댓글 입력 관련된 에러 메시지가 수집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인덱스 사이즈 에러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용자의 텍스트 커서가 이상하게 동작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인덱스가 잘못된 원인을 찾으면 될 것 같아 3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개발 일정을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상을 많이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코드 분석에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통해 커멘트 에디터 1.0 파일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파일은 1400줄의 코드 라인으로 저를 맞이하였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에러 메시지를 기반으로 특정 함수들을 살펴보니 멘션 엘리먼트, 텍스트 엘리먼트에 관한 특정 동작이 수행될 때 윈도우 셀렉션이 잡히지 않아 에러가 발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에디터 객체들의 초기 상태를 파악하고 그를 수정할 때 객체 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객체 안에는 이니콜백 지옥이 펼쳐져 있었고 끝없이 인수를 전달하는 프롭스 딜링 문제가 있었습니다. 멘션스 객체의 초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화면에서와 같이 5단계를 따라가야 하는데 결국 소스코드의 1400줄을 위아래로 계속 오가야 했습니다. 객체 간의 의존성을 쉽사리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디터의 엔터리 또한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생소한 형태인 jQuery 펑션에서 에디터 객체를 생성합니다. 에디터 객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코드 전역을 찾아봐야 했고 간신히 b.comment 파일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디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리게 되었던 거죠. 이후 하루 종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기도 하고 콘솔 로그를 찍어보며 이슈가 해결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우여곡절 이슈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모지 입력, 멘션 입력 관련된 특정 동작이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상입니다. 저의 작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버그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발생 상황은 마이너했고 기능의 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핫픽스를 진행하진 않고 다음 정기 배포에 이어서 이슈를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3시간으로 예상되었던 이슈를 2주간 대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 이슈들을 대응하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브런치는 환자입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환자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119를 불러 문제점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119를 불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진단받게 되었는데요. 코드 히스토리의 부재, 오래된 개발 환경, 복잡한 빌드 시스템, 코드 컨벤션, 구조화되지 않는 코드, 사이드 이펙트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6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루카스가 이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FE 플랫폼팀 루카스입니다. 저는 119에 실려온 브런치 FE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환자를 구하러 가보시죠. 119에 실려온 환자의 상태를 보니 6가지 문제의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문제를 선별하여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본 가장 큰 문제점은 빌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빌드 시스템으로는 ES6 기반의 문법을 사용하고 최신 테스트, 모니터링, 린트 등의 도구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빌드 시스템을 개선하여 레거시 코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시작은 빌드 시스템 개선입니다. 빌드 시스템 개선은 그런트를 저희에게 익숙한 웹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그런트에서 빌드된 결과물을 웹팩에서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하고 그런트에서 도입하기 어려웠던 최신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ES6, 테스트, 모니터링, 린트 등의 도구들을 최신 버전으로 손쉽게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복잡한 번들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환경별로 경로 설정이 잘못되어 고생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빌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페이지의 번들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페이지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큰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페이지들을 관리하는 문서가 없었고 한 줄의 테스트 코드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드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찾아왔었는데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 사례는 CSS 번들링 설정을 잘못하여 페이지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였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웹팩 적용 전 브런치 로그인 팝업의 화면입니다. 웹팩 적용 후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기존 로그인 팝업에서 사용되던 배경 이미지 몇 가지가 누락된 케이스입니다. 혹시 몇 개의 이미지가 누락되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네, 정답은 4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서비스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직접 전수조사하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제스트 스냅샷 테스트를 활용하여 작업 전후 스냅샷 비교를 통해 손쉽게 페이지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드 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되었고 최신 도구를 활용하여 앞으로 치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오래된 개발 환경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역 객체 기반의 레거시 코드에서는 프로젝트 전역을 탐색하여 코드의 의존성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ES6를 도입하여 임포트, 익스포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IDE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모듈 엔트리를 찾을 수가 있고 손쉽게 코드 간의 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하여 기존 페이지 단위 구조에서 기능 단위로 모듈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손쉽게 기능을 구조화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개발 환경에 ES6를 도입하여 코드를 점차 새로운 코드 베이스로 이동하여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페이지별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던 코드들을 개선할 차례입니다. 코드의 구조화를 위해 저희는 페이지 클래스 컨벤션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각 페이지 관련된 코드를 3개의 영역으로 관심사 분리를 했는데요. 페이지에서는 페이지의 상태, 도움 이벤트를 다루고 로직에서는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을, 렌더에서는 순수한 렌더링 기능을 다뤘습니다. 번들 스크립트를 초기화하는 선언부, 페이지 클래스, 로직 클래스, 렌더 클래스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통해 한 파일 내에 다수의 코드 라인이 작성되고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니콜백 지옥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빌드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래된 개발 환경, 구조화되지 않은 코드에 대해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빌드 시스템 문제는 웹팩 도입, 오래된 개발 환경에는 ES6 사용, 구조화되지 않은 코드에는 클래스 컨벤션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페이지 단위 코드들이 기능 단위 코드로 모듈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전역 객체를 활용하던 코드에서 클래스 기반의 모듈 코드로 변경되며 구조화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트 빌드에서 웹팩 빌드로 빌드 시스템도 변경되며 최신 개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신 개발 도구들을 통해 남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재활치료를 통해 브런치 FE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사이드 이펙트는 그동안 저희를 괴롭혀온 아주 나쁜 녀석인데요. 앞선 운영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특정 기능을 수정하거나 배포 이후에 종종 사내 모니터링 툴에 무언가 오류 메시지들이 수집되게 되었고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들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스트 코드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코드는 개발 담당자의 수동 테스트를 거쳐 배포가 되었고
개발 담당자 개인의 테스트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선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커버하도록 하였는데요. 사이프레스 E2E 테스트와 제스트, 유닛, 스냅샷 테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구조화한 컨벤션을 활용하여 페이지 클래스는 E2E 테스트로, 순수한 로직은 제스트 유닛 테스트를 통해, 렌더링 상태는 스냅샷 테스트를 통해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작성되는 코드들은 위와 같은 구조의 테스트 코드를 가지게 되었고, 사이드 이펙트의 발생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코드 이외의 모니터링 툴도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툴은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다양한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기에 감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툴은 설치만 되어 있고 실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고 적시에 알림을 주기 위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니터링 툴을 개선하여 발생하는 오류의 필터링 조건을 최적화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대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시에 알림받기 위해 알림 조건들을 추가하고 알림 전송 시스템, 알림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코드와 모니터링 툴 개선을 통해 사이드 이펙트가 어느 정도는 방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코드의 생산성을 저하하고 저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던 코드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거시 코드와 새로 작성되는 코드 간의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드 컨벤션에 대한 처리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의 사내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ESLint 룰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개발자분들 간의 컨벤션을 맞추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컨벤션을 적절히 조합하여 브런치 FE 코딩 컨벤션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내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가이드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외부에 공개된 다른 스타일 가이드가 많이 있으니 이를 사용하여 여러분들만의 독자적인 컨벤션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난하게 적용될 것 같았던 ESLint 적용 과정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기존의 레거시 코드에 적용하며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퀄리티 연산자를 스트릭트 이퀄리티 연산자로 변환하며 발생했던 문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코드에서는 리절트와 널을 비교할 때 널 혹은 undefined가 사용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코드였으나 이를 ESLint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스트릭트 이퀄리티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며 기존의 코드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 이후에 리절트에 undefined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ESLint 적용 과정에서 여러 사이드 이펙트들을 겪으며 기존의 레거시 코드와 새로 작성되는 코드에 적용되는 ESLint 룰을 분기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코드에는 최소한의 코드 포맷만을 지킬 수 있는 룰을 설정하고 새로운 코드에는 좀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거시 코드와 신규 코드 간의 코드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위와 같은 사이드 이펙트들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활 치료는 코드 히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또 병원에 실려오면 안 되겠죠? 다음 개발자, 그리고 미래 우리를 위해 열심히 코드 히스토리를 살려보아야 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남기기 위해 우선 작업 내용을 열심히 문서화하였습니다. 가볍게 작업 내용을 노션에 기록했고 최종적으로는 위키에 정리하였습니다. 코드 구조, 비즈니스 로직이 문서화되어 있어 훗날 코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는 코드에도 남길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의미 없는 투두 주석들을 정리하며 용어 정리 같이 코드 해석에 도움되는 주석을 남겼습니다. 함수명과 변수명 또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코드의 문맥을 살필 필요 없이 코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리팩토링 했습니다. 재활치료 결과 브런치는 사이드 이펙트, 코드 컨벤션, 코드 히스토리 부재에 대해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걱정을 덜하고 조금 더 건강한 코드를 만들기 위한 리팩토링 작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카카오 플러스 브런치 룰을 적용한 ESLint를 통해 일정한 코드의 품질을 유지하며 손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문서화되어 있고 작성되는 코드 또한 주석, 네이밍에 의해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은 코드 히스토리는 점점 쌓이게 되었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코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 코드에 ESLint 적용도 완료되어 일관된 코드 컨벤션을 통해 코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Q 유닛 테스트 코드만 있던 상황에서 사이프레스, 제스트 스냅샷 테스트 코드들이 계속 작성되고 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용을 통해 전반적인 제품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런치 FE의 심폐소생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19에 실려왔던 브런치 FE는 심폐소생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이전 브런치는 레거시 코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 모던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테스트와 모니터링 기반으로 더 이상 사이드 이펙트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운영, 개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브런치 FE에는 MVC, MVI 등의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여 구조화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예정이며, 서버와 연동하여 가지는 B.X 전역 객체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바닐라 JS 기반의 상태 관리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코드를 조금씩 리팩토링하여 새로운 코드 베이스로 꾸준히 옮겨오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도 새로운 코드 베이스에 작성하며 점진적으로 기존의 레거시를 리팩토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개선은 조금 더 안정적인 테스트 코드 기반에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테스트 코드 추가와 동시에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주기적인 테스트 실행을 하여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브런치 FE 심폐소생술과 앞으로 진행하였던 재활치료 몇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멈춰버린 브런치 FE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건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다른 개발자분들이 언제든 돌아와 브런치 FE와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브런치 FE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서비스도 이렇게 심장이 멈춰버린 서비스라면 저희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의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구조화, 모듈화를 위해 새로운 코드 베이스를 작성하고 테스트,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